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자, 노죽 스페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스페셜 두 번째 시간. 평범하나 비범한. 아, 이거 힘든 건데. 슈퍼노멀 F-16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우리 그 H4의 아반 이거 정도네. 예, 그 정도 급이긴 한데. 가운데 두 분은 어떻게 좀 이런 뭐 슈퍼노멀 이런 거 딱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원 쌤? 저도 차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옛날 미니 있죠? 요즘 거 말고. 아, 독일의 비사의 네, 옛날 미니. 이게 이제 1959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넘게 거의 설계도 바뀌지 않은 채 계속 나왔고 네. 국민차 같이 이렇게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동차 레이스 랠리에 나가서 우승도 하는 등 그래요? 네, 의외로 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터 비니 타고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 차가 떠올라서 또 영국 살 때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시면 예. 저는 뭐 딱히 아이고, 이거 힘이 다 빠지네요. 뭐 살면서 좀 이렇게 그 욕심도 부리시고 계셨는데 다 많은 걸 내려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아니 노죽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 생각이 이런 건 본인이다. 슈퍼노멀은 네, 평범하고 하면서도 비범하니까 본인이다. 슈퍼는 아니고 그냥 노말로 해. 네. 저는 김치사발면. 네, 김치사발면 진짜게 진짜 해외 출장에 갈 때 김치를 갖고 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김치사발면이 정말 뭐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슈퍼노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여전히 줄을 서야 된답니다. 이 비행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F-16 이제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F-16이 진짜 이거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죠. 진짜 많이 팔렸죠? 그렇죠. 제트 전투기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거를 따져보면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구소련의 미그 21이에요. 미그 21이 북한도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동구권, 이 구공산권에서 그럼 원래 이제 싼 대신 많이 만들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갑자기 뚜렷하시군요. 자, 이제 미그 21 있고 서방 세계는 뭐냐? 그 유명한 F 팬텀. 이게 이제 5,000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1등. F 뭐죠? 4 팬텀. F4. 예, 팬텀. 그다음에 이제 뒤를 잇는 게 바로 이 F-16입니다. 그러니까 F-16은 좀 날렵하고 작고 그래서 뭐 소위 이제 그렇게 막 우리 속담 뭐 포스가 막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고 본 게임처럼 오래가는 프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슈퍼노멀 우리가 거죠. 있네, 우리가 있네. 그렇죠. 슈퍼노멀. 근데 이제 F-16의 경우는 이제 1974년에 시행을 했고요. 그 뒤에 4,600여 대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 여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큰 고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총 20여 개국, 한 뭐 25, 6개국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자세히 말씀을 하겠지만 170여 대, 원래는 총 180대였어요. 근데 그중에 사고로 몇 대 추락하는 바람에 170여 대가 지금 이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우선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우선 가성비, 흔히 가성비를 따지면 이게 이제 가격은 F-15의 거의 절반 수준 이제 가격인데 다목적, 이 보기보다 폭탄 많이 실어요. 숫자가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수리 부속 조달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운용 유지비가 그만큼 싸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F-16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완전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안 팔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팔아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F-35라든가 네. 심지어 F-15도 외국에 팔긴 하지만은 완전히 우방이 아니면 안 파는데 미국에서. F-15도 그런 네네. 기종이군요. 근데 F-16은 이렇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그리스하고 터키의 국경 분쟁 때
두 나라가 모두 F-16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야, 그러면 로고를 봐야 되는데 이거 피아 식별을 그렇죠. 색깔이나 야, 규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상은 잘 구분이 안 되죠. F-16대 16이면 네. 결과는 그리스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게 F-16이죠. 예, F-16이 이겼다고 F-16 자체로만 몰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거기서 이제 조종사의 기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다른 요소들이 이제 네.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지금도 역시 계속 이게 그 생산 또 구매 뭐 판매되고 있죠. 지금도 거의 불티나게 팔린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얼마짜리인데 불티나게 팔린대요.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바레인이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재작년 2018년에 슬로바키아가 F-16도 이제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형인 72형 14대를 1조 4,700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대만도 사실은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 최근에 이제 그 대만의 F-16 최신 버전인 F-16V형 66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최종 승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만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대만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2011년에 이제 판매가 안 됐던, 그래서 대만이 포기했던 그랬던 분량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8월 28일에 지난 8월 28일에 대만의 타이중에 F-16 전투기 정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뭐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가 한국에 생겼다. 이것도 뉴스가 되잖아요. 모 핸드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일한 F-16 정비 센터인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만 그 양국의 군사 장비 기술 이전 이런 또 폭넓은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좀 상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기존의 F-16 계열의 모든 전투기를 정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정비센터에서 대만 공군이 보유한 기존의 F-16AB를 모두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이게 이제 펑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만 공군이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한 F-16AB 142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F-16AB의 성능 개선 작업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향후 대만이 운용할 F-16V가 총 208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진짜 이렇게 막 그 대만에 앞서서도 오바마 때는 못하게 했다면서요. 근데 오늘 중국이 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지만 이 뚝심이 있으니까 뭐 엄청 속된 말로 한번 저기 하면 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작년에 미국이 대만에 F-16V형 66대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중국이 막 엄포를 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국이 개발한 거의 이제 반 스텔스기,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젠 20을 이 대만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젠 20이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만도 역시 이런 젠 20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젠 20이 이제 5세대 스텔스기다고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뭐 F-16이 아무리 잘 만든 거라도 이게 70년대 원래 개발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F-16V형은 최신 이제 A사 레이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있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체고요. 그다음에 젠 20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만 쪽의 군사 전문가들은 F-16V형이 젠 20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젠 20에 대응해서 중국부터 가까운 곳에 이 F-16V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F-16V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F-35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F-35 왜 안 샀죠? 원래 이제 대만은 이제 수중 이착륙 과진 F-35B형을 사고 싶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위 강습 36함이나 경항모 같은 데 탑재하기가 좋은
그런 기종이고. 근데 문제는 대당 운영 유지비가 1년에 한 840만에서 8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5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와,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요, F-35가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제 우리도 F-16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운용 유지비가 연간 한 10억 원 좀 넘는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10배죠, 예. 드는 거니까 대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F-35 뭐 A, B, C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제 실전에 이제 검증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꺼린 점도 있어요. 뭐냐면 대만이 사실은 과거에 무기 판매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죠. 우리보다도 낮은 그런 수준이었고, 또 이 중국하고 대만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들 공장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F-35에 미국에서 이제 극비로 하고 있는 이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스텔스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런 거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중국에 이제 주하이 에어쇼라는 게 있어요. 2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T-50이 거기 가서 블레이글스가 에어쇼를 한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T-50도 사실은 미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이건 전투기도 아니죠. 사실 훈련기잖아요. 근데 이게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는 묵어야 되는데, 주하이 그 비행장 안에 그쵸, 예. 경납고 안에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그때 뭐 T-50 기술이 살아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해서 미국이 노를 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훈련기조차 미국 기술이라는 거에서 그 정도로 예민한데, 하물며 뭐 F-35 관련해서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와, T-50도 그렇게, 예. 그것도 에어쇼 때문에 장난 가 있는 것도, 가는 건데. 아, 예. 근데 사실 성능 면에서도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꽤 만족스러운 게, 성능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F-16V의 경우에는 눈과 머리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눈은 레이더고 머리는 컴퓨터겠죠. 일단 레이더가 기계식 APG-68에서 AN/APG-83A4 레이더로 개량이 됐고요. 이 레이더는 이제 방산업체로 유명한 노스롭 그루먼이 생산하는 SABR, 사블 A4 레이더인데, 이 고가의 F-35나 F-22가 채용한 기술인데 그걸 이제 가격을 낮춰서 좀 저렴한 버전으로 보급형으로, 예, 약간 보급형으로, 예. 적용을 한 거죠. 사실 뭐 F-16은 스텔스도 아니고 또 모든 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제외한 최첨단 기술을 이제 F-16에 새로 이식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핵심이 바로 A4 레이더가 되는 거죠. 이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APG-68에 비해서 해상도도 뛰어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이제 20개 이상의 표적, 그 중에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탐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A4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또 기계식 레이더보다도 3배에서 5배 정도 신뢰성이 뛰어나서 러시아의 수호이 35S 플랭크 E 같은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최신 순항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거 SABR 레이더는 우리 KF-16 성능 개량 A4 레이더 바꾸는데 그 SABR이 들어갑니다. 같은 우리 KF-16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부분은 전자정보 시스템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는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다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레이더로, 그다음에 탐지 거리도 이제 F-16AB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AALQ 184V7 전자 교란 포드도 장착이 됐고, 요건 이제 적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저장해 가지고 같은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적 레이더가 완전히 교란될 수밖에 없는 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F-35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가성비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투기니까 눈하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투기인데 이거 주먹기, 발차기, 뭐 펀치가 좀 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 뭐 미래전에서야 이제 도구 파이트라고 불리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근접전이 벌어질 확률이 좀 낮아지지만, 아직까지도 이 근접전, 도구 파이팅은 중요한 이 전투기들 공중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F-16은 이제 그 근접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F-35하고 F-16하고 모의 공중전을 한 적이 있는데 F-16이 완승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35하고요. 탁월한 이 공중전 능력, 뭐 비결이 있습니까? 근데 무장 부분도 체크해봐야겠죠. 실전 기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공군도 F-16을 17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